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진짜 일이 없습니다. 서울 쪽 공사는 씨가 마르는 중입니다. 에이 노가다는 해야지 이런 말도 못합니다. 이제는 일하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분 서울 사시나 보다. 서울 쪽 공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럼 서울 쪽도 일이 없다, 일이 좀 뭔가 좀 많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자리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지방보다 분명히 일자리는 많죠. 근데 질 좋은 일자리는 서울도 없어요, 여러분. 많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질 좋은 일자리가 뭘까? 일단 뭐 월급이 센 거, 연봉이 센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서울은 이제 소수의 어떤 그런 좋은 일자리, 그 좋은 일자리가 뭐냐면 대기업 본사, 방송국, 언론사, 신문사, 그리고 전문직, 예, 전문직 있죠. 그리고 증권사, 예, 이런 쪽의 일자리가 돈을 많이 벌고, 이제 그 나머지 일자리, 나머지 일자리 놓고 본다면 서울도 무조건 돈 많이 버는 볼 수 없어. 서울은 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소수의 잘 나가는 분들 있죠. 억대 연봉자들이 아마 서울의 평균치를 많이 올려놨을 거야. 그분들 빼고 하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역하고 크게 차이 안 날 겁니다. 차이 안 나요. 서울도 그 순자산 있죠. 주니까 순자산 하면 대구 부산하고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서울에 잘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서울의 재벌 회장님이나 연예인이나 아니면 이제 뭐 땅 부자분들, 그런 분들이 평균을 말도 안 되게 올려놔요. 말도 안 되게. 예, 저 강남 상구 마영성이 서울의 평균치를 말도 안 되게 올려놓죠. 그걸 빼고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높다 볼 수는 없어. 아무튼 서울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서울은. 예, 서울은 숨만 쉬어도 나가는 게 돈입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서울은 숨만 쉬어도 달에 100만 원씩 나간다. 아무것도 안 해도 100만 원씩 나간다. 근데 그 말이 거의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월세, 관리비, 공과금, 폰요금은 나가잖아. 그럼 이것만 해도 거의 100이야. 100 나간다니까요. 한번 계산해볼까? 서울에 월세가 60만 원 나고 관리비도 따로 있어요. 이게. 뭐 소득세도 있고 전기세도 있을 거 아니야. 겨울에 난방 틀면 10만 원 나오겠죠. 그럼 이것만 해도 한 80 좀 더 나오려나? 가스비도 있을 거 아니야. 가스비 틀면 맞다. 가스비까지 한 90 나오겠다. 그 폰요금. 요즘에 뭐 저염 사람도 폰 5G 쓸 거 아니야. 그럼 폰 그 약정 기기값에다가 요금까지 하면 13만 원 나오거든 요즘에. 예. 요즘 저염 사람도 자급제가 거의 없을 겁니다. 자급제가 대부분 약정이죠. 약정이 더 비싼데. 알고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만 100만 원 훌쩍 넘어요. 훌쩍. 여기서 뭐 좀 더 비싸 월세로 가면 110, 120 되는 거지 이게. 확실히 돈이 많이 나가요. 먹는 것도 돈이 많이 나가. 왜냐면 서울은 이제 그 배달 음식 값도 비싸잖아. 왜 배달 음식이 다른 데 비싼지 아세요? 서울은 그 가게 권리금, 보증금, 월세가 타 지역보다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문제는 그 1인 가구분들이 그렇게 비싼 음식을 자주 먹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서울이 일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일이 있는데 질 안 좋은 일자리가 많다는 거. 질 안 좋은 일자리. 서울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일자리 질이 정말 안 좋아졌습니다. 정말 많이 안 좋아졌어. 서울이 일자리 질이 좋아야 돼. 일자리 질이 좋아도 혼자 살아가는데 굉장히 버거운 곳입니다. 이건 알잖아요. 자취하신 분들. 근데 서울이 그나마 이제 그래도 일자리에 대한 길이 많았지만 확실히 예전하고 달라졌습니다. 예, 저희가 서울의 어떤 시장을 보기 위해서 이제 검색을 많이 해보거든요. 이것저것 검색 많이 해보는데 서울의 편의점 같은 보면 그 장시간 이상 고용하는 그런 알바를 뽑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알바는 최저시급이지 않습니까? 요즘 최저시급 10,000원이죠. 10,000원 주는 곳은 많이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짧아요. 아니 식을 10,000원 받더라도 근무 시간을 많이 할애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돈이 되잖아. 알바는 최저시급 곱하기 시간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붙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한 군데서 일을 해야 돈이 많이 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일을 안 시켜요. 절대 그렇게 일을 안 시켜요. 대부분 주 14시간, 주 12시간, 주 10시간입니다. 못 믿겠어요 여러분. 알바 사이트에서 서울 지역 편의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근무 시간 나와요. 이렇게 뽑습니다. 화수목 4시간, 4시간, 4시간. 그럼 12시간이죠. 아니면 이제 뭐 금토 77 14시간.
이렇게 뽑습니다. 아니면 뭐 토일 66 12시간. 그래서 알바만으로 만약에 200을 번다고 치면 알바를 한 3, 4개는 구해야 됩니다. 더 구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구하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 짜투리 시간 맞춰가면서 하는 게. 그리고 서울에서 일자리질이 안 좋아진 게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무직이에요, 사무직. 아마 서울에서 이제 일하려고 하는 여자분들이 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게 체감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보통 여자분들은 서울에서 아마 사무직으로 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사무직. 이제 뭐 격리 해외 같은 걸 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 제가 검색을 하면 뭐가 많이 달라졌냐면, 일단 정규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규직이. 원래 연봉이 작은 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자분도 아시잖아요. 연봉 별로 안 많아요. 보통 일반 사무직 중소기업이면 보통 2,600에서 2,800입니다. 이것도 뭐 엄청 적다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요즘 물가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세금 때문에 한 190에서 210 사이입니다. 2,800이면 세금 때문에 214 정도 될 테고, 2,600이면 세금 때문에 한 191, 2 정도 될 겁니다. 예. 요즘에 회사도 많이 야박해진 게 뭐냐면, 그게 10대2 포함해서 그 돈이야. 10대2 포함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밥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연봉에 밥값이 포함돼 있어. 밥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2,800이야. 밥을 사 먹어야 돼. 서울에 빌딩 같은 데 있잖아. 식당 같은 데 가보면 한 끼에 11,000원씩 합니다. 11,000원, 12,000원씩 해. 이게 좋은 조건이 아니죠. 근데 이런 좋은 조건이 아닌데 지원자가 정말 많아요. 지원자가. 기본 50명이 넘습니다. 예전에 그 제 방송에서 서울에 사무직 일하시는 여사분이 2분 있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본인이 지금 회사에 들어가는데 지원자가 얼마 되냐고 하니까 한 분 한 120명. 자기가 120명 뚫고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 초임 연봉이 얼마 되는지 물어보니까 200만 원 하는 거예요. 200만 원. 세금 떼고 200. 서울에서 이런 곳이 많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지원한 거 죄다 이런 곳이대. 여기서 크게 차이 안 난대요. 근데 지금은 정말 안 좋아요. 지금은 뭐 알바식으로 이제 파트타임 뽑는 것도 있어요. 파트타임. 아니면 바쁠 때만 뽑는 거야. 왜 보면 그 사무직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직도 일이 바쁠 때가 있고 좀 헐렁할 때가 있습니다. 바쁠 때만 뽑는 거야. 바쁠 때만. 아니면 안 뽑는 것도 있어. 아니면 사장이 직접 격리를 도맡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전산회계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ERP 프로그램 깔아서 자기가 직접 입력하고 세운 계산도 자기가 직접 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이게. 네, 인건비 아끼려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사무직 관리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격리 일자리는 진짜 눈에 띄게 줄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앞으로 격리 하나만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일자리를 봤을 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력소에서 일감 받아서 일터러 가는 인부들도 새벽 첫차 시간대 많이 탔는데 지금은 그 인부들이 엄청 드물어졌어요. 저도 봤습니다. 예전에 편의점 알바할 때, 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할 때 한 4시 반 되면 그분들이 연장 가방 있죠. 그 몽키스핀하고 이제 장돌이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짐 바리바리 들고 오신 분도 있어요. 제가 있던 편의점 2층 건물이 그 인력 사무소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앉아 있다가 문 열리면 이제 우르르 들어가고 막 그랬었거든. 그때는 일이 많았을 것 같아. 그때는 지금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보통 이제 시내버스가 첫 차가 서울은 3시 반이라고 하네요. 대구나 부산 아마 5시일 것 같은데, 보통 이 첫 차 시간대 타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좀 부지런하신 분이죠. 부지런하신 분들. 여러분 보통 그 버스 첫 차에 타면 어떤 분들 많이 타냐면 이제 새벽에 일 나가시는 분들, 출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타요. 이제 노가다 일하시는 분들. 예. 그 노가다 일하시는 분들은 왜 새벽에 일찍 가냐 하면, 이제 일찍 가야 이제 순번을 빨리 받아서 일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일찍 가가지고 대기해야 돼. 안 그러면 누구한테 일이 뺏기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일찍 가도 일을 못 구하죠. 일찍 가도. 왜냐, 일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인력소에서 일감 받아서 일터러 가는 인부들도 새벽 첫 차 시간대 많이 탔는데 이제는 그 인부들이 엄청 드물어졌다. 이 왜 그러냐면, 뭐
버스 타는 것도 공짜 아니잖아. 버스 타는 것도 돈이죠, 돈. 근데 그렇게 타면 뭐합니까? 자리가 없는데. 몇 번을 갔는데, 뭐, 일자리 없다. 오늘 끝났다. 가세요. 이러는데, 왔다 갔다 버스에 나가는데,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안 오는 거죠. 아니면 다른 일을 구했다거나, 다른 일자리 같은 거. 예.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이제, 그 일용직 일하시는 분들이 고시원에 많이 살거든요, 고시원에. 근데 고시원에 살면서 이제 고시원 월세를 못 내는 분도 있대요. 고시원 월세가 이제 밀려가지고 공경에 처한 분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서울에 사는 분들도 상황이 녹록치 않은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여러분도 돈 허투루 쓰지 말고 앞으로 더 안 좋아질 미래를 대비하면서 삽시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